네, 대륙의 빗장이 풀린다. 한알령 해제 수혜주로 오늘 또 엔터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주들도 좋고요. 사실 이대 종목들이 오르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겹쳐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장 이대 종목의 반응은 어떤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볼 드라마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신작들도 많고 흥행작들도 많은데 저희가 며칠 전에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풀리는 조짐이 보였죠. 보였죠. 네. 네, 그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화요일 날 한중 이제 회담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자라는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고 또 이제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날에는 제1회 국제 OTT 박람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정경련회관에서. 그리고 이틀 후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OTT 정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음을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 뭔가 좀 이쪽 관련된 섹터에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코멘트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항중 정상회담 화답으로 좀 해석을 했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어제 장 끝나고 한 오후 5시쯤에 이렇게 뭐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쇼박스랑 뉴랑 알로이스가 상한가고 또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들이 뭐 3에서 6%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지난주부터 OTT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보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바타 2가 개봉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오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개봉하고 또 12월 9일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주역 배우들이 함께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또 이게 전 세계 최초 개봉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바타 정말 관심 많을 거고 아바타 1이 2009년에 개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300만 돌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바타 2 보고 싶고 그러면은 그래 12월까지 극장 관련주들 좀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쇼박스도 좀 상대적으로 어제 뭐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은 조금 이와 오늘의 흐름이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시간외에서 뉴가 뭐 상한가를 가고 콘텐츠주들이 상한가를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음봉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고 좀 약손실하고 관리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상엽 이사님은 차라리 이런 전략이 낫다라고 보시는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미디어 콘텐츠 이제 지금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바타 2가 또 이제 적지 않은 기대감을 줄 것 같아요. 뭐 3시간이나 한다던데요. 그건 전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그 아바타 2 전에 또 리마스터링해서 이제 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30만 명까지 동원하지 못했지만 그게 또 평점이 뭐 보신 분들도 봤을 거고 안 본 사람들은 2 보기 전에 또 볼 거고 그런데 평점이 9.4나 돼요. 그러니까 아바타 2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봤을 때는 뭐 오늘 조금 뭐 고점에 파신 분들도 그래 극장 관련주들 뭐 몇몇 개 되잖아요. 쇼박스, 뭐 뉴, 뭐 CJ ENM 등 뭐 콘텐츠리 중앙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또 다시 뭐 살짝 좀 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정 기억해 두셨다가 좀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실적 개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실적 뭐 나쁘지 않았고 4분기도 기대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뭐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 뭐 엔터사
또 이제 게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여러 섹터들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드라마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판호 발급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긴 하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관영 매체에서도 이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게임을 이제 뭐 전자아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도 바뀌었고 관심은 필요하긴 한데 지난 한알령 그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뭐 그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많은 작품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찍어놨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좀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어서 실적으로 보자면은 좀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빠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국민들이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면은 K 콘텐츠 경쟁력도 있고 뭐 글로벌하게 진짜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열어준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좀 뭐 좋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딱 요거 하나의 이슈만은 아니었어요. 네.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인기를 끌면서 레몽레인이 쫙 주가가 올랐고 네. 그와 관련해 요즘 신작의 트렌드는 성공한 웹툰과 웹소설의 IP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또 웹툰, 웹소설에 대한 기대가 같이 좀 커졌거든요. 네. 오늘 장은 또 카카오와 엮여가지고 웹툰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들 종목, 지금 어느 정도 관심권 밖에 있었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라던가 다시 한번 모멘텀 부각이 될 타이밍이 온 걸까요? 네, 저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적도 나쁘지 않죠. 그 웹툰 관련주들이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한가고 뭐 DNC 미디어가 거의 상한가고 뭐 미스터블루, 대현미디어, 또 MBT 등 굉장히 이 5개 기업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기업 수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면은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엔터 쪽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게임이나 웹툰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IP 커머스인 거죠. 그러니까 IP를 활용해서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야, 한국판 디즈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넥슨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엔터 쪽 확대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웹툰 쪽 지분 투자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 산업 진출도 하고 있어서 요 종합 엔터사로 좀 이렇게 커나가려고 지금 이쪽 관련된 그런 허물어진 그쪽 섹터가 진짜 종횡무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웹툰 쪽 좀 관련돼서 드라마 좀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12월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이제 올해 드라마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시작으로 해서 올해 국내 드라마는 웹툰으로 시작해서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가 아일랜드입니다. 그 이제 김남길 주연인데 그 이게 원작이 1997년이에요, 무려. 근데 이게 네이버에 2016년에서 18년에 다시 리마스터링으로 됐고 뭐 일본에서는 뭐 50만 부가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정말 인기가 많아서 뭐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그래. 이 아일랜드가 드라마 되기까지 난 2년을 기다렸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12월에 티빙이랑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가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좀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커넥트입니다. 유해진 씨 아닌가요? 잘생기신 분 누구죠? 커넥트? 정혜인. 네, 정혜인 주연.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12월에 공개가 되는데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장님을 잠금 해제. 12월 7일에 ENA 채널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제작사가 스튜디오 N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인데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수년 내에 미국에 상장시키겠다. 그런 공식적인 얘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장이 스마트폰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 그 스마트폰을 주어서
그 뭔가 이렇게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잠금 해제해주고.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웹툰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거 만들면은 참 인기에 반영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웹툰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되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뭐 드라마도 많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도 이 웹툰 쪽 관련 주들은 뭐 계속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 김남길 씨 주연인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가장 솔깃해요. 왜냐하면 김남길 씨가 드라마를 고르는 그 눈이 굉장히 탁월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매번 흥행을 했던 것 같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웹툰으로 시작해서 웹툰으로 끝난 올 한 해의 드라마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고, 엔터 쪽에서는 그럼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엔터로 갔을 때. 엔터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그쪽이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이제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뭐 공연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글로벌 현지화를 많이 지금 엔터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본에서 이제 N팀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중국 현지화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룹도 있는데, SM에서는 그 7인조 남자 그 아이돌 그룹의 웨이션 V가 있고요. 또 JYP 엔터에서는 6인조 이제 보이스토리가 있는데, 보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1집 타이틀곡 WW가 이제 미국 빌보드 세부 차트인 핫 트렌드 송 3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해당 차트에 중국 그룹이 진입한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이제 큰 편이잖아요.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한 11위 정도 하는데, 그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중국 아이돌 그룹인 프로젝트 C, 뭐 미국의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 뭐 A2K, 또 이제 일본의 남자 아이돌 그룹 니지 하반기에 또 공개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현지화 이제 아이돌 그룹을 뭐 배출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또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 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은 중국 그룹들 또 이제 활동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익 기여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엔터사들이 각 국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아이돌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네요. 네네.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시장을 좀 억눌렀던 가장 큰 악재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마저도 격리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한 번 커지게 된다면은 빗장이 열려도 가지 못하니까 이것도 악재로 혹은 뭐 단기적인 부진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지요? 그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런 게 빌미가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서는 네, 지금 아니다.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19나 뭐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OTT 해제된다고 하면 이제 뭐 게임이나 좀 더 하나씩 점진적인 그런 기대감이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소비가 좀 이렇게 구분하자면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끝난 지스타 2022 이제 콘텐츠 쪽의 게임 쪽이잖아요. 말씀드리면은 무려 18만 4천 명이 찾았고, 온라인에서는 100만 명이 관심을 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오락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이쪽 콘텐츠 수요에 대해서는 소비가 그래도 좀 탄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소매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소매 기업들도 이제 주가 흐름 좋았는데, 또 전미 소매협회에서도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망을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초과할 거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긴 한데, 이 소비 쪽, 특히 컨텐츠 쪽의 소비는 그래도 조금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엔터나 미디어주를 끌어내릴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한알령 해제가 공식화되면, 물론 공식화라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해요. 예, 한알령이라는 것도 공식화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제가 정말로 눈에 보이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미디어 콘텐츠, 웹툰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뭐 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CJ ENM은 좀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회사에 뭐가 있냐면 티빙이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JTBC랑 네이버 이제 함께 이제 컨텐츠 경쟁력 이제 늘리는 그런 협업하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판매 이제 가능 작품이 많다는 점, 또 한류 스타들 이제 참여한 드라마가 이제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웹툰 드라마 있잖아요. 아일랜드랑 그리고 이제 커넥트 등도 관련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엔터사도 이제 조금 더 넓혀 보면은 이제 교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뭐 SM이나 JYP 또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CJ ENM은 봐야 된다. 스튜디오 드래곤 저희가 앞서 12월에 기대되는 기대작이 대부분 스튜디오 드래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자릿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SM, JYP를 포함한 엔터주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요. 네. 뭔가 이렇게 연예부 기자가 되니까. 네. 다음에는 다른 부서 즐거웠습니다. 네. 기자님으로 불러드릴게요. 네, 오늘 설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